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녀들도 보통은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이러고 돌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시는 건 이게 결국은 좀 강요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죠. 하지만 이게 가족들을 만나는 추석을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분들도 정말 꽤 많아요. 맞습니다. 시가에 가고 처가에 가는 게 그렇게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제사 때문이라든지 집안일 때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며느리, 사위들이 명절날 부모님 만나는 걸 힘들어할까요? 바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분은 사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정말 오래오래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님의 한마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는 언제 가지니? 아, 그렇죠. 자녀들 결혼하면 부모님이 가장 기다리는 게 바로 손주잖아요. 빨리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자녀들 만나면 아이는 언제 가지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져라 이러시죠. 맞아요. 근데 또 한 명 있으면 또 둘째는 언제 낳니? 아,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좀 힘든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더 신혼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요새 그렇잖아요. 부부끼리 합의해가지고 아이 낳지 않기로 그냥 결정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본인들이 아직 낳을 생각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임이나 불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면 솔직히 좀 속상하죠. 그럼 자녀들한테 손주 언제 볼 수 있냐 물어보지도 못하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이제 한두 번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녀들도 보통은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이러고 돌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시는 건 이게 결국은 좀 강요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별거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집도 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남편하고 아내가 합의를 했어요. 아이를 갖더라도 신혼 3년은 지난 뒤에 갖자 이러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딱 가자마자 시부모님이 아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죠. 그래,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그래서 아내가 아직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좀 커버를 해줘야 하잖아요. 각 결혼한 며느리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냥 딱 거절해서 말을 한 거죠. 어머님,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커리어를 지키려면 저는 3년 후에 임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는 그거 돈 얼마나 번다고 애를 안 갖겠다는 거냐, 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 너무 말씀이 심하신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결국엔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일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애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 거다. 애를 낳고 일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결국에 이제 그게 쌓이다가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이혼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집에서 놀지 않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일하는 주부 보고 집에서 논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김서방은 밖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하니까 집에서 노는 네가 좀 잘 챙겨줘라.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막말을 하시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냥 잘 챙겨주라 이런 뜻에서, 정말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아무래도 집안일 하는 건 노는 거다 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집안일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계절마다 옷장 정리하는 거 정말 귀찮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집안일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주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집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유지하는 역할이 또 있는 거잖아요.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싫을 것 같아. 자네는 언제 승진하나? 이거 사위들이 많이 듣죠. 신기하게도 부모님들이 며느리에겐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너는 집에서 놀잖아. 이 말이 좀 주부의 역할을 무시하는 말이었다라고 하면 자네는 언제 승진하나? 이 말은 열심히 일하는 가장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정말로 사위가 언제 승진하느냐? 그 시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 속뜻을 좀 풀어보면 자네는 월급도 안 오르고 승진도 안 하고 제대로 돈은 벌어오고 있는 거냐? 내 딸은 편한 게 맞는 거냐? 약간 이런 질책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처가에 갈 때마다 둘째 사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대놓고 두 사람 수입을 비교한다든지 꼭 둘째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놓는다든지. 진짜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이거. 이런 말도 하시죠. 뭐, 우리 딸도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아내 앞에서 굳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사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셔도 배우자가 잘 커버해주기만 하면 이혼까지 잘 가진 않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나에게 서운한 소리를 할 때 배우자가 모르는 척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오히려 동조를 하신다거나 하면 실망이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자녀들을 배려해 주시는 거겠죠. 자녀들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정말로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신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